부터 이제 많이 느꼈을 것이다. 그 부분이 여운형의 삶에도 많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로 오면서 베이지학당에 잠깐 입학하는데 기독교 입문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원래 집안 자체가 동학계열에 있었는데 일종의 양평의 양반 출신이었는데 기독교라는 새로운 사상, 그 시대적 흐름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역시 한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서양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기독교 운동은 기본적으로 애국개몽 운동 계열의 분들이 많거든요. 애국개몽 운동이라는 것은 실력 양성하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독립운동 계열 두 가지 설명합니다. 하나는 애국개몽운동, 소위 말하는 교육을 통해서니까 학교를 만들고, 물산장군운동하고, 우리가 국제를 보장하고, 이런 식의 애국개몽운동, 그런 걸 개몽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주로 개화사상에 바탕을 두는 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무장투쟁이에요. 의병 시작되어 왔었던 이 두 흐름 속에 있어 왔는데, 결국 이 두 흐름이 하나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활동도 참여하고요. 정교사를 활동하고 있는데, 이때 여운형이 전덕기 목사, 설교에 많은 감회를 받았다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가난한 자에게 기쁨을, 갇힌 자에게는 해방을, 억압받는 자에게는 자유를, 계급 사회를 평등하게. 이 부분이 청년 여운형에게 아주 강렬하게 아마 본인의 좌우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년 시절에 많은 교훈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10년을 일제 강점을 맞이하면서 강릉에서 맞이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서울에 와가지고 YMCA 운동부장도 하고, 그 다음에 평양 시학교 입학했다가 어떤 북한군과 한계를 뛰면서 안 되겠다. 좀 더 국제적인 시야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당시 운동가들 그랬던 것처럼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난징의 진인대학에 유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여운을 갖다 설명드린다면은 국내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할 줄 아는 눈, 자기 집단 내의 주체적 역량을 진단할 줄 아는 힘, 이들의 조화 속에서 내리는 판단력과 실천력을 겸비하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활동만이 아니고 여러 번 국내로 들어오고 그럽니다만은 국외에서 활동, 국내외에서 많이 활동해 나가는 이런 그런 자기 활동 범주 시야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하의 교민사회는 중심적 존재가 있었죠. 한인교 활동도 하고요, 인생학교도 설립하고 단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운형에 대한 평가를 강덕선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기에 있어서 상하이 임시정부 주변에서 여운형처럼 진지하게 장애 지역의 공포를 위해 헌신한 인물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 강덕선 선생님 여운형에 대한 평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딱 하나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 독립운동가 중에 북극성인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극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해명을 할 때 북극성 하늘을 보면서 저기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일제 관원이 가장 많이 감시했던 사람이 여운형. 일본의 관원 문서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여운형. 그런 의미에서 강덕상 본인이 여러 운동가들 연구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운형 같은 존재는 없다. 우리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차기의 대통령 정도 되려면, 이 대통령 정도 되려고 하는 인물의 역사 인식에는
여운형을 모르고서 여운형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요즘에 그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리죠? 양평에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몇몇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그랬나 봐요. 뒤에서 출정식을, 근데 후보 출정식이 아니고 당내 경선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몇몇 그 국회의원들도 여운형 기념관에 가서 내가 대선 출정 기념식을 하겠다 라는 사람도 몇 사람 제가 알아요. 근데 다 떨어졌죠. 당내 경선에. 그렇습니다. 야, 이거 사실 인생학과 사실이죠.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까지 해방 전까지 그 상하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임시정부 관련 그 관계자들의 자제들을 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 유명한 거죠, 인생학과. 그 다음에 또 특이할 만한 사항 중에 하나가 신한청년단. 신한청년단은 뭐 다 아신 것처럼 독립청 당시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독립청원을 작성합니다. 서울은 이런 게 있고, 서울은 별로 결론은 나눠져 있다 라는 것을 이제 하는데,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단 취지서는 있어요. 이 유명한 잡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시조는 독립을 완성함이 있도다. 그러나 독립의 완성이 우리 목적의 전체라 말하지 말지어다. 이는 오직 우리 사업의 시작이니 우리에게는 독립 이상의 중요한 사업이 있도다. 우리 민족을 근본적으로 개조하여 선하고 정대하고 충실하고 정직하고 애국심 있고 박애심 있고 고단한 이상을 포부하는 신대한 민족이 이루어야 하느니라. 마침내 당군에 입혀서 나온 신문화가 전 인류에게 위대한 행복을 주게 이르기를 기하였습니다. 일종의 정치 조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한청년단의 결성에 핵심적인 인물이 하려면 여운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3.1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그 한국 교과서를 보시면은 3.1운동 하면요, 그 28 독립선언, 일본의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했다. 18년 이거 별날. 그런데 국내에 있는 어른들이 학생들이 저렇게 운동한다는데, 야, 우리가 어떠냐, 쪽팔려서 이게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라고 독립운동을 했다. 천덕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적 힘상인이 독립3.1운동을 일으켰다. 라고 서술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하이에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신한청년단의 움직임, 그 움직임 속에서 이입을 있었던 거예요. 신한청년단이 블라디보스토크도 사람 보내고, 국내도 사람 보내고, 일본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발 봉경 경유, 상해에서 출발해서 봉경군을 경유해서 조선으로 확대됐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 인식이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른 강덕선 선생님이 주장한 겁니다. 그만큼 이 신한청년단이 당시 3.1운동에 가졌던 역할은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3.1운동 발발의 진원제는 상하이 신한청년단이었다. 이걸 무시하고 역사 교육시킨다. 3.1운동 이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시죠? 네, 이것이 당시에 이제 여운형이 썼던 그 편지, 최근에 이제 이게 발견됐었죠. 여운형은 이제 언어에 뛰어난 그 영문과 출신, 영문과로 입학했었고, 그 어학력에 뛰어났었던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도 여운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안창호와 굉장히 동지인 관계.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여운형 관련 단체하고 흥사단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다 여기서 연결된 것입니다. 되게 친한 관계였었죠. 여기 여운형을 찾아보시고 어디 보이죠? 여운형 어디 보이나요?
이게 안창호, 여운현. 그래서 이제 특히 임시정부가 당시 이제 설립 이후로 여러 그 내림도 있고 이 과정에서 안창호와 같은 길을 걷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단체 모단발 할 것 없이 중의에 부합하여 국가와 민족의 철저한 독립사업과 사회 실력을 반석과 같이 도전할 것. 이런 그 인용을 보더라도 여운형의 그 평생의 그 사고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문도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들을 이런 데서 이제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경을 가죠. 네,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이라는 것은 일본 제국 쪽에는 엄청난 쇼크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총 10년에 한국을 병탄했다가 무단 통치, 헌병들을 동원해서 조선민족을 철저히 진화됐다고 생각했는데 19년 3월 1일 1년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그 패닉 상태에서 패닉 상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화 통치가 나온 건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여운형을 일본으로 데려와서 회유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자치 정도로 어떻게 대충 마무리해보려고 이쪽 정치적인 출소를 하기 위해서 여운형을 일본에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라는 게요. 당시에 이제 여러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일본의 관료들도 당일까지 몰랐다고 해요. 본 자료 중에 이 종로 이쪽 종로니까 이 종로 상가 쪽에 식민지 총독부 관료들이 있는데 이 관료들이 자기들끼리 봉창회를 하고 있었는데 봉창회 도중에 거기서 이 수많은 만세 소리를 들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운형을 이제 일본으로 데려오는데 당시 여운형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봉경 가는데도 상해 임전에서는 굉장히 반대도 많았어요. 네가 왜 가느냐? 너 혹시 네가 회유당해가지고 네 혼자만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반대도 많았지만 여운형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계급이라든가 당파를 위해 독립을 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조선민족의 행복을 위해 행복을 위해 한 것이므로 공산운동에 참가한 것도 조선 독립의 편의상 출발한 것이다. 내가 공산주의에 참여한 것은 20년 여름부터이다. 여운형에게는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본인이 구분해서 당파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다. 민족의 독립을 위한다면, 민족을 위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인다. 이게 여운형의 기본적인 그 생애 자체가 그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보면 이제 그 러시아 전렸던 극동 피압 민족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죠. 좌우 분별론자 이거 여운형 아시안 사진들이죠. 그다음에 19년 이제 11월에 제국이 때 이게 제국 연설을 하는데 이게 다시 뭡니까 그 제국 후예입니다. 아니 그때 제국 호텔 이게 그거죠. 뭐냐면 문제였던 게 제국 호텔 연설만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빈관의 여운형을 초대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정말 천황과 이해를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인데 그만큼 당시 하나 내각은 여운형을 가능한 한 회의하려고 하는 근데 그 회의에 여운형은 넘어가지가 않죠. 대표적인 게 제국의 연설인데요. 이게요, 원문이 없어요. 신문이라든가 등등에 나온 것을 이제 요약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게 연설문이다. 그건 아닙니다. 요약문인 거죠. 이것도 무슨 일부일 뿐입니다. 단어 모니까 하나 정도만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 장덕수 통역으로 데려갔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운형이 조건을 걸었는데요.
예, 일본 조합교회 정말 목사들을 통해서 여운하고 교섭을 하는데 일본 가는 것을 여운의 조건을 봅니다. 장독소를 데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독소 이입할 때 이제 그 체포당해가지고 저도 지금 아직도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일반적으로 체포를 하면 감옥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대문구소